큰일 날 뻔했어요. 5시 다 돼서 이게 알람이 울리는데 55분에 눈이 확 떠졌어요. 네, 그 머니올라 요 영상이 1시간 넘는 영상인데 짧게 잘라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잘라진 한 20여 분의 영상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1시간 넘게 나온 그 영상은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쭈루룩 한번 보세요. 연결해서. 자, 오늘 거 보면서 또 책 마무리 하시면서 또 어땠는지, 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주 선생님? 네,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서 네, 그 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다, 뭐 후루룩 읽는다.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기억에 남지 않아도 뉴런에 남는다. 그 얘기가 되게 이렇게 아, 그런 거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모르면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게 뇌에 자극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떠오른다든지 그 중에서 그 아까 관절함이라는 게 이 단어가 그 책에서도 저는 229페이지에서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이 제게 기억에 사실 많이 남아서 줄을 그었거든요. 당신의 뇌를 믿어라. IQ 수치는 상관없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다.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 된다. 간절함은 좋은 기억이다. 간절함을 가지고 책을 읽을 때 우리 뇌는 미래를 특히 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믿어라. 그리고 읽어라. 이 부분이 그 간절함과 그 믿어라. 그리고 읽어라.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간절하게 그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어떤 게 간절함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명상할 때도. 근데 그 간절하게 하면 그게 답을 준다. 자연이 답을 준다. 그게 가장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 책에서 가장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 간절히 여기서는 간절히 바라고 읽으면 거기서 답을 준다. 그게 가장 임팩트 있는 건데요. 너무 이 단어를 하나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정경주 선생님, 간절함의 키워드를 찾으셨다. 근데 저는 다른 거 찾으셨을 줄 알았어요. 선생님만큼은. 선생님만큼은 다른 거 찾으실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조금 아껴둘게요. 좀 뒤로 얘기할게요. 제가 찾은 키워드. 자, 부자꿈쟁이 최현미 선생님, 어떠셨는지요? 이게 머니올라가 최근에 이 책을 읽고 책을 출간하고 최근에 그 영상 인터뷰한 거라 좋더라고요. 뭐 이거저거 뭐 옛날에 과거에 했던 영상들이 많은데 최근에 거 그 영상이기 때문에 이 책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일부러 막 찾아낸 거예요. 제가 최근 영상을. 그래서 여기 책에서 좀 얻지 못한 또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영상 안에서. 최미 선생님. 자, 정경수 쌤은 간절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뭐 항상 블로그 시작하고 또 이렇게 독서 모임 하고 나서 생각되는 거는 꾸준함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많이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도 역시 뭐 천재는 의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자신을 믿은 무한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또 하루아침에 식물이 쑥 자라지 않는다. 개미집이 한순간에 뚝딱 지어지지 않는다. 시간과 순서를 이해하고 묵묵하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꾸준함과 묵묵함이 나왔고, 고명한 작가께서도 말씀하실 때 뭐든지 뭐
최소한 1년은 해라, 10주씩 독서해라. 오늘 그 얘기가 저는 많이 와닿았고요. 어, 아침에 쪽독서 할 때도 저도 사실은 그 병렬 독서라 그래서 여러 개 읽는 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늘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 조금 확신으로 제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최소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병렬 독서를 했는데 잘못된 게 뭐였냐면 전 사실 대부분 자기계발서만 읽고 있었는데 문학과학, 철학을 이렇게 종류별로 10쪽씩 읽어라, 1년을 읽어라 하는 데서 다시 한번 이제 책의 종류를 다시 제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보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좋은 경험들이 새벽에 저의 마음을 또 새로 일으켜준다는 데에서 나의 새벽 독서는 또 꾸준히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저 최현미 선생님은 꾸준함의 키워드를 찾으셨다. 자, 윤정희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오늘 고명한 작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동안 책을 뭐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좀 더 나한테 좀 맞는 책은 좀 어떨까? 조금,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도 책 가지수는 참 많았는데 사실은 생각이 많이 안 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누런이 연결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법, 저는 그게 좀 좋았어요. 미래를 예측. 많은 경험과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마법의 양탄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를 데려고 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뭐 사소한 일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악에 더 관심이 있다든지, 미술 뮤지컬에 또 더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뭐 찾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책이 나를 정말 또 어디를 데려다 줄지, 이제 계속 가지를 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단어를 굳이 하나를 찾으라면 생산하려고 쓴다. 이게 저한테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항상 책도 어떤 것도 anyway 다 모든 것이 뭔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뭐, 일단은 그냥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면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내리남잖아요. 책도 제가 이 읽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책을 또 읽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그거를 또 제2의 사업을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그 이 책을 보고 또 영상을 보면서 참 좋다. 그리고 지금 제가 책 이렇게 병행을 해서 여러 개를 같이 읽으면서도 참 읽을 수 있다는 게 좋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뭔가에 시간을 뺏기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인숙 선생님은 그냥 키워드로 얘기하면은 어떤 걸 찾으셨다고요? 죄송해요. 생산이요, 생산. 생산. 네, 생산하려고. 해. 네, 또, 좋습니다. 자, 김연아 선생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네, 김연아입니다. 네, 동영상을 경청하면서 그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내가 확장되고 내가 굳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고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작업이 바로 독서이구나 이렇게 좀 느꼈고요. 그 고명한 작가의 스타일이 모르는 분야는 항상 독서를 통해서 많은 책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통찰력을 키우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또 미래를 독서를 통해서 또 예측을 하고 그런 게 되게 저는 본받고 싶었고요. 또 갑자기 이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 또 회사 가는 거나 이런 게 행복함이나 설레임? 아침부터 이렇게 독서하면서 또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이 회사 가는 게 갑자기 행복해진다. 이렇게 좀 마음이 전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독서를 통해서 그 세상을 보는 눈이 경험치를 높이기도 하지만 저절로 따라온다. 부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거에 되게 이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고명환 작가를 보면 되게 확장 독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과학, 또 철학 이거를 왜 이렇게 세 분야를 파트를 해서 하는지를 제가 깊이 있게 독서를 하지 않아서 아마 바오밤님이 이런 거를 설명해 주지 않을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왜 이 세 분야를 읽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산책, 예, 가장 좋은 책이 산책이라 이런 거를 굉장히 창의적인 우리 뇌에서 독서만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산책을 통해서 창의적인 걸 끌어내가지고 또 삶에 적용을 한다는 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저희 큰아이가 나와서 마음공감 TV 촬영을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제 저의 피드백은 뭐였냐면 유찬아 장사꾼 같더라. 말하는 게 있잖아. 너 그럴싸해 보이긴 했거든.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너 얘기하는 거 장사꾼 같았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게 초등학교 때 독서를 하긴 했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냥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 뭐 책류가 20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게 전부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의 한 6, 7년 정도 읽었던 게. 근데 그때 읽었던 게 뭐 얼마나 읽었겠어요. 읽은 것도 읽은 거지만 그때는 뇌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요만큼밖에 이해를 못하고 요만큼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내 몸은 커졌겠죠? 자, 뇌도 분명히 커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몸이 커졌다고 뇌까지 커지나요? 자, 우리도 똑같아요. 나이 60, 70,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보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 우리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83세. 생각하는 게 완전 초등 수준이고 애기 같아. 저는 우리 엄마랑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6.25 전쟁도 뭐 겪었고 뭐 농사 짓는 거 뭐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치는 저는 따라가질 못해요. 우리 엄마의.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는 발달이 많이 돼 있겠죠. 그쪽으로는. 근데 그것 말고는 다른 쪽으로는 이게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준, 연세는 드셨지만 생각하는 수준이 어떤 거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할게요. 무언가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헤쳐나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주 애기 같아요. 저는 우리 엄마 보면 진짜 애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세는 83세시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이제 우리 엄마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아들에게 엊그저께 피드백했던 게 이제 아니 어떻게 심한 얘기를 그렇게 애한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한 얘기가 아니라 물론 칭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가기 전에도 요즘에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방 안에 책 넣어. 가방 안에 책 넣어. 짜증나지. 계속 엄마가 끝까지 지금도 내가 애기예요? 아직도 엄마 얘기한 거 제가 따라야 돼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저도 안 읽었다는 사람이 읽게 된 거잖아요. 읽게 됐고, 어느 순간 이제 고명환하고 얘기하면은 어떤 수준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뇌가 어떤 수준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트였어요. 뇌가. 그러니까 답답하게 뭔가 이게 그냥 여기 뭐가 갇혀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이게 트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경주 선생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결국은 독서는 뇌를 체인지 시켜주는 거더라고요. 뇌를. 그런데 그 뇌를 체인지 시켜주는 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뇌를. 그냥 뭐 수천 권, 수만 권 읽었다고 해서 뇌가 열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뭐, 책 몇 권 읽었어요? 저한테 묻는 사람들 꽤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세보질 않아가지고, 뭐 26년 전부터 뭐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세보질 않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몇 권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뇌가 열려버렸어요. 뇌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야, 너네들의 경험치는 우리가 경험을 다 하질 못해. 자, 프랑스 가고 싶은데, 프랑스 저는 못 가요. 스페인 가고 싶은데, 스페인 못 가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공자 만나고 싶은데, 공자 못 만나요. 공자의 제자들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못 만나요. 자, 필사를 하실 때요. 조금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필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공자 공동체에서 놀려고 간다. 이들은 살아있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필사하는 동안만큼은 놀다 오는 거야. 공자 공동체.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자, 이런 개념으로 내가 책을 읽잖아요. 이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자, 고명한, 나 책 읽어. 고명한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고명한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고명한이가 안내한 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2주건 3주건 살아보고 얘가 시키는 대로 해보고 걸으라면 걸어보고 쓰라면 써보고 그러면서 고명한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책 독서를 했잖아요. 살아보면서 내가 경험을 하면서 조금은 내가 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내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뇌가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했어요 하는 거는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희 아들들 아주 진짜 방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제가 치우다 한 번씩 치우면요. 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사춘기 아이들의 영상도 그렇고 책 이런저런 걸 보면은 사춘기 아이들의 뇌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뇌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자고 싶고요. 게을러지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춘기 그 또래 그 뇌는 아무튼 좀 달라요. 그런데 조금만 잘 건드려주면 그때야말로 굉장히 영할 때래요. 엄청나게. 건드려준다는 게 뭐겠어요? 뇌를 건드려주는 거.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엄마들이. 그리고 자꾸 거기를 자극시켜줘야 돼요.
저는 오늘 찾은 게요, 뇌였어요. 자극. 뭐 독서 몇 권 읽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여기서 얘기했죠? 독서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의사. 친구분 중에 이제 의사가 있는데, 두 개의 질문을 가져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의사였어요. 독서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했을 때, 고명한 작가가, 저는 10쪽 독서, 20쪽 독서, 그러니까 병렬 독서 한다라는 얘기는 그, 이 책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굉장히 와닿진 않았어요. 거기에서 뭐, 5권 읽고요. 여기서 10쪽 읽고요. 여기서 10쪽 읽고요. 10쪽 읽고요. 얘기했을 때.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권을 읽으면 약간은 완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책으로 넘어가요. 물론 이제 이 방법도 좋고요. 이 방법도 좋은데 독서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고명한 작가는 그래도 이 뇌를 자꾸 자극시킬 줄 알기 때문에 여러 권의 책을 읽어도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10권을 읽어도 20권을 놓고 병렬벽서를 해도요. 머리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다 자극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뇌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냅스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그 사람은 그냥 다 꽂혀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무엇을 봐도요, 그냥 다 꽂히는 거예요, 이게. 다 꽂혀요. 그냥 책 안 읽어도. 그냥 걸어갔는데 개미 한 마리 봐도. 그거 가지고 보면서 뭔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요. 어머, 어제 내가, 어, 엊그저께 내가 고민했던 게 풀리네. 개미 한 마리 보고도. 읽어지면서, 산책하면서,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책을 통해서 뭔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뭔가 자극을 준 거예요. 간접 경험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자, 문학을 통해서, 과학 독서를 통해서, 철학 독서를 통해서, 저 종교인 아니지만 종교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는 교회 안 다니지만 같이 가족끼리 종교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지식이 꽤 있어요. 종교적인 지식이.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많이 들어요. 막 에루살렘이 뭐냐, 가나안이 뭐냐, 아주 기본적인 거. 책보다도 남편 얘기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 종교 얘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남편이 요즘에 제가 끌고 다니던 차를 남편이 끌고 다니는데 그 주파수가 기독교 방송 주파수가 꽂혀져 있더라고요. 아, 남편이 오며 가며 요즘 얘기 듣구나. 예. 그리고는 작은 놈이 야, 너도 책 한 권 읽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너 무슨 책 읽어볼래? 했더니 엄마, 내가 종교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교에 관련된 책을 읽으려고요. 지금 얘한테 맞는 종교 관련된 책이 어떤 책일까?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찾아봐라도 얘기했는데 좀 찾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관심이 없던 분야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식구들이. 요즘에 제가 또 이제 저기 가가지고 성경책까지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서 토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게 자극이 된 거예요. 이 시냅스가 또 그쪽으로. 꼭 종교 안 다녀도 종교적인 공부를 하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꼭 교인이어서 종교책을 읽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계사가 들어있거든. 거기 안에. 자, 자기 개발서를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과학도 읽어내요. 어떤 사람은요, 종교도 읽어내요. 제가 왜 종교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종교에 대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요, 내용 안에 문학 얘긴데요. 문학인데 제가 문학을 읽었어요. 문학을 읽었는데 거기 안에 종교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머, 뭐야? 카인과 아벨이 왜 여기서 나오지? 이 책과 무슨 연결이 된다고? 작가는 왜 카인과 아벨을 여기다 넣었을까?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두 줄짜리기 때문에. 저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문학책 안에 카인과 아벨이 들어갔을까? 사람들은 읽기 바빠요. 그냥 그 권수를 채우기 바빠요. 뭘 해야 되냐면요. 유튜브 영상 봐야 돼요. 유튜브 영상은 그럴 때 보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 알고리즘으로 그냥 뜬 거, 어, 그냥 대충 내가 또 뭘 보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또 뜨거든요. 종교적인 건 많이 보면요. 그쪽으로 계속 많이 떠요. 야, 욥을 알고 막, 그러니까 문학책을 읽었는데 욥을 알게 됐고, 문학책을 읽었는데 카인과 아벨을 읽었고, 카인과 아벨을 성경 동화를 읽었어요. 한 15년 전이에요. 도서관에서.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도서관에. 그런데 그 공지영의 성경 동화였거든요. 공지영이 상당히 성경 동화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소설가가 공지영이가 성경 동화를 썼네? 그냥 성경 동화라고 쭉 꽂혀져 있는 거는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지영이가 왜 성경 동화를 썼지? 뭐야? 그러고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동화를 제가 본 거예요. 카인과 아벨. 그런데 이제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그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너무 둘째 이뻐하는 거 아니야? 엄마 하니까 계속 작은 아이를 더 남들이 보기에도 이뻐 보이기도 하고 자꾸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대놓고 나 좋아해줘 얘기하는데 짜증도 나지만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 카인과 아벨 그걸 읽으면서요. 야, 내 안에 나도 충분히 카인과 아벨을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한순간이겠구나. 부모가 만드는 거구나, 카인과 아벨은. 자,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성경 잘 몰라요. 이게 저는 읽는 힘인 것 같아요. 해석하는 힘. 그러면서 그때 제가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그 무렵에 제가 그런 독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읽고 질문하고, 그리고 내 삶과 연결해서 자꾸 내 삶과 연결하는 독서를 많이 했어요. 실용 독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적용 독서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찾은 키워드가요. 임계점이었어요. 자, 부작품에서 꾸준함, 뭐, 여러 가지 얘기 하잖아요. 저는 책을 쓰면 한 대목은 임계점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 누가 따라하니까 이거 얘기 안 해야지 했는데 할게요. 임계점. 왜냐면 따라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임계점은 뭐냐면요. 이게 제가 따뜻한 물이에요, 이게. 물이 그 뚜껑이 열릴 정도로 바글바글 끓으려면은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안 되면 이게 냄비 뚜껑이 열릴 정도로 이게 그렇게까지 안 끓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임계점이라는 거를 어디 책에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임계점까지 올라야 된다고.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의 수준으로 머무른다고. 왜 우리가 평범하게 사냐? 요즘에는 평범하게 살기도 힘들지만, 평범함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독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찾았던 게요, 임계점이었어요. 저의 꾸준함은요, 임계점을 100도씨까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임계점을 찍기 위해서 저는 독서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 이게 이 뭐라고 그럴까?
어, 독특함이 보여요. 이게. 근데 여기 한 끗 차이인데 이 한 끗 차이가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도 올라왔겠죠. 밑에서도 에이, 이 정도면 됐지. 저는 간두신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유, 이 정도, 내 친구들 중에, 이 정도에서 내가 최고인데, 뭐. 아, 뭐, 나 한 4년 했어, 3년 했어. 아이, 진짜, 최고야, 나. 여기까지 하면 됐어.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뭐, 너 따라갈 사람 없어. 그만 좀 해. 그 말에 제가 그 달콤함에 간들 뻔했어요. 간들 뻔했어요. 어제 그 사례를 얘기할게요. 제 사례. 어제 하루도 저는 임계점이라는 거를 뚫고 올라가니까 이 이상의 사람을 찾기가 힘든가 보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어제 그 연수도서관에서 뭐 인디자인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좀 잘못 알고 거기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거의 8개월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미소빛나 쌤까지 연결해가지고 이 신청해보자고 했는데 디자인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좋아. 근데 어제 딱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안 왔어요. 얼싸 안 왔어요. 사서. 그 사서가 독서 코칭 사기했던 선생님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사서라는 걸 알아요. 책 나오자마자 그 선생님을 찾았어요. 근데 4년 전에 연결이 됐고, 그때는 이름을 안 부르고 닉네임을 불렀거든요. 근데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카톡에도 있을 텐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선생님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끌어안았어. 그러고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어머, 신기해, 신기해.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담당 사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이름이 이건가 보다.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이 선생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고 이제 그 전화번호는 없고 전화를 했죠. 오늘 아침에 그 담당 선생님 책 쓰기 담당 선생님이 저 연결 좀 해달라고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 지금 오늘 안 왔대요.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 그 담당 선생님 오늘 나오셨던데요? 나오신 분이요? 퇴근하셨어요? 아니에요. 이틀간 무슨 교육이 있어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야?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담당이었대요. 아침에. 그래요? 저랑 그럼 아는 거 기억나죠? 이제 이랬던 거예요. 네, 김현희 선생님 이래요. 어머, 선생님, 저랑 좀 만나요.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맞아요. 독서 코칭 사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했어. 4년 전에. 자, 인제 찾아줬어. 김현희 바오밥 선생님, 늘 열정과 선한 에너지 잘 받고 있어요. 한동안 힘들었지만 역시 책을 통해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친한 지인이 쓴 책인데 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께도 좋을 것 같아서 작게나마 제 마음을 전해요. 책갈피는 전에 사둔 거예요.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2020년 9월 30일 이소부와 드림.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랑 한참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분은 간 게 맞대요. 자기가 대타였대요. 이틀간 그 저기를 갔는데 자기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거 좀 맡아달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까지 제가 오래 있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 강사만 오면 자기가 올라가는 거래요. 그런데 강사가 주차가 거기가 안 좋아요. 주차를 하느라고 늦었나 봐요. 저도 주차하느라 좀 늦었거든요. 제가 갈 때까지 이제 늦었는데도 5분인가 됐는데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늦는 바람에 자기도 늦게까지 있었는데 바오밥 쌤은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뒷이야기가 더 중요해. 그래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선생님 만났군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 뭐였죠?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 이제 닉네임이. 이소부야, 우아했나? 뭐 이래요. 그래서 이소부아 그럼 쳐보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 카톡방에 있어요. 제가 4기부터 데리고 왔거든요. 독서 코칭. 1기, 3기까지는 이걸 안내를 안 했어요. 단톡방이 없었었어요.
아, 이거 있어야 되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해. 여기도 이제 이커스 도서관이에요. 강사를 찾고 있었대요. 글쓰기도 되고, 독서도 되고, 생태까지 된 강사가 어디 있어? 계양도서관에서 막 찾고 있었는데 수소문을 막 했나 봐요.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게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했겠죠? 한 일곱, 여덟 개 그 도서관에서 이 선생님이 바바 선생님인데? 바바 선생님 딱인데? 그러고는 제 블로그를 줬대요. 계양도서관 그 관계자한테. 그래서 저한테 다음 주부터 그 계양도서관 연락이 왔다고 수업이 들어왔거든요, 의뢰가. 저기 생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안서 써가지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와, 이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준 건 거예요. 아, 그 왜 연락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연락을 거의 뭐 4년 동안 안 하고 그래서 자기도 바쁘고 그래서 뭐 안 했나 봐요. 우리 집 앞에 살아요. 푸르죠. 아직도 여기 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을 제가 5시에 전화를 또 받았어요. 자, 이번에 시민저작교 10주자 과정 서구도서관에서 이게 그 작은 도서관은 모범 사례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북구도서관 가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워크샵을 몇 달 뒤에 할 건데 작은 도서관 협의회 서구도서관 거기에서 그 작은 도서관의 모범 사례로 이거 발표 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다고. 예,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끝내고 이제 윤 강장님한테 이제 문자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뇌가 바뀌니까요. 보여요. 물론 뇌는 그냥 안 바뀌죠. 내가 해온 축적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축적된 뭔가가. 내 일에서도. 꼭 독서 관련된 일 아니어도 돼요. 이미쌤, 저는 이미쌤을 전국의 1등가는 언젠가는 될 겁니다. 전국의 1등가는 공무원. 일단은 광주에서. 저 그래서 공무원들, 저 정경주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퇴사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상 하나 받고 퇴사하세요. 저 그래서 공무원들 상 받기 많이 해줬어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한인수 선생님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분야에서요. 점 하나 찍고 퇴사하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했던 일에 여기 안에 점 하나 못 찍고 나온다는 게 부자꿈쟁이 쌤도 마찬가지예요. 눈높이 그냥 나오지 마세요, 절대. 물론 센터장으로 점 찍었지만 뭐 하나 더 찍으세요. 더 찍고 나오세요. 내가 했던 20년 넘게 그 분야잖아요. 거기 분야에 더 큰 점을 못 찍은 건요. 우리는 인계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있어. 뭐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들 고만고만한 사람들 있어.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더 해버리잖아요. 조금만 더 해버리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든 뭐든 여러 가지 것들 뇌가 열려가지고 뇌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무언가 아이디어 도출해서 무언가 해내고 이러면요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제가 최근에 느껴져요. 아니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많을 텐데 뭐 박사도 있고 뭐 많을 텐데 왜 없지? 왜 내가 한 것들이 이렇게 성과가 나지? 저는 지금 이커스 하면서 더 이런 것들이 더 느껴져요. 그것도 그거지만요. 우리 여기 챌린지 있잖아요. 챌린지 김미경 거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12월 1일 때 김미경 학장님이 아주 대대적으로 그 챌린지 운영 잘한 리더 해가지고 그 이력이 영상이 남아 있어요. 점 하나 찍고 저는 나왔어요. 자, 큐리어스도 1등 리더, 상위 1% 리더 작년에 찍었어요. 올해는 못 찍을 것 같아요. 작년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점을 하나 찍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 거기에 있는 최소한 내가 했던 일에 오래도록 했던 일이 있다면. 그래서 장혜선 선생님도 거기에서 뭐 팀장 뭐 이렇게 하기 힘든 그거 했는데 그거 찍었어요. 다음 또 찍어야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내가 이 일을 좀 오래도록 했다면 최소한 뭐 작은 점이라도 하나 찍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은 점 하나 찍었다면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 찍었다면 그 다음 점. 전경생은 그냥 퇴사하지 마세요. 진짜 뭐라도 상 하나 받고 퇴사하세요. 이미쌤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무원들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다 상 다 받아서 선생님 신기해요. 남동구청 공무원이거든요. 그 플랜 짜보라고 그러니까 어 남동구청에서 무슨 뭐 우수 뭐 공무원 이 상 받고 싶다고 자기가 이걸 계획을 했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제가 1년 뒤에 그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례가 있어요. 몇몇 사례가 독서를 어느 정도 하면 정말로 조금만 더 하면은 이 임계점이라는 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안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뇌가 안 열려요. 독서를 해야지 열리지. 다양한 책을 읽고 김연아 선생님이 뭐 왜 문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게 다 다른데 다른 분야 음식 라면만 드세요? 돈가스만 드세요? 자, 돈가스 먹어요? 라면 먹어요? 어떨 때는 몸에 안 좋은 라면도 우리가 먹고 싶잖아요.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기존에 먹었던 한식이 더 맛있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입맛도 도사라지고. 몸에 안 좋은 콜라였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만화책이지만 읽지 말라고 해요. 근데 만화책으로 인해서 또 이게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다양한 영역으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문학은 문학대로 다르고 철학은 철학대로 다르고 종교는 종교대로 다르고 종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기독교만 있나요? 기독교인들은 왜 불교책 안 읽어요? 엄청 또 배쳐가더라고요. 또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또 기독교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유독 그 불교를 또 배쳐가더라고요. 그 저는 싫어요. 뭐 하나 딱 믿어가지고 막 그거 하나 막 믿고 막 그걸 막 하는 거. 저는 다 좋아요. 신천지만 빼고. 그래서 저는 그 불교 서적도 저는 좋아해요. 불교 서적도. 제가 영역이 아직 뭐 종교를 두루두루 막 이렇게 섭렵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는 아니지만 두루두루 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내 뇌가요, 열려요. 오늘은 저는 오늘 강의에서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책은 얘기라 본인이 이 책을 쓰고도 뭔가 정리가 되지 않고 더 얘기해 줄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 책은 영상이겠다 싶었더니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영상을 찾은 게 아니라 책은 영상을 일부러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뇌였어요. 인계점도 연결이 되고요. 뉴런을 자극하려고 자기는 책을 읽는다. 물론 이거는 독서력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여기까지 뭐 10권 읽어도 막 이거 연결하고 되는 거지. 그때까지 열심히 좀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읽으면서 내 뇌를 자극시키려고 하고 계속 생각을 좀 하세요. 산책을 왜 얘기하겠어요? 바로 이것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커스 그 인천 그 식약청하고도 또 연결이 또 많이 요즘에 또 되고 있더라고요. 연결을 또 많이 또 시켰을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 본인도 그렇게 해보니까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인천 식약청 와서는 걷기 이야기 많이 하겠죠. 산책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읽고 생각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좀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 자연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제 뭐 환기도 되고,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뇌를 조금 많이 내가 자극을 시키려고. 그래서 쪽독소 하세요. 쪽독소 하세요. 그 얘기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도 가방에다 항상 넣고 다녀라. 잔소리였지만 그날 일부러 넣게 했고요. 그날 그 카페에서 얘기하기 전에 야, 한 챕터만 읽자. 한 챕터만 읽자. 그 한 챕터 읽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근데 상실의 시대를 아직도 갖고 왔네. 그래서 제가 너 아까 얘기하는 거 장사꾼 같더라.
아니, 계속 상실의 시대만 읽는데 뇌가 자극이 됩니까?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 책, 이미 그 책 다 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들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독서를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될 거예요. 내 뇌를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있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독서력이 많이 낸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극이 안 돼요. 막 겁나 해야 돼요. 엄청나게 해야지 이 뇌가 열리고 거기 안에서 말랑말랑해지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꽂아 넣어도 이게 다 자극이 되거든요. 근데 그 되기까지 워낙 굳어 있기 때문에요. 얘를 그 자극시켜서 말랑말랑하기까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까지만 가면요. 사사 꽂아져요. 이게. 저는 굳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뇌가. 뇌가 굳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가도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쪽독서가 필요합니다라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하루에 앉아가지고 뭐 2시간, 3시간 몰입해서 읽으세요. 물론 그런 날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독서를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임계점 찍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래, 정경주, 내가 너 인정하마. 자기 스스로 나를 인정할 때까지 임계점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냥 찔끔 하다가 다 간둬요. 왜냐면은 내 친구보다는 내가 낫거든. 그리고 더 안 올라가고 싶거든. 아무래도 안 되거든. 아무래도 잘 빨리빨리 안 나와요, 이게. 제일 안 나오는 게 독서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찔끔하고 다 간두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뭐 한 2달하고 3달하고 어른들도 똑같더라고요. 뭐 찔끔하고 그냥 뭐 안 나오니까 아이고 별거 없네 그러고 가버려요.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나야 돼요, 진짜 또. 그러니까 이렇게 찐이 박혀서 정말로 독서의 경험을 밑바닥까지 해서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과 진행하는 사람과 그냥 뭐 찔끔 그냥 뭐 흉내내기식 독서 해가지고 뭐 글 좀 쓰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밖에 못 배워요. 저는 얘기합니다. 임계점. 김연아 쌤, 간호사 지금 막 거기서 점 찍기 전에 절대 나오지 마세요. 나는 점 찍고 나온다, 여기서 뭐라도. 김연아 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강연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겠죠? 김연아 쌤 한마디 30초 발언 하고 마무리할게요. 독서를 통해서 인계점을 끌어올리고요. 더욱더 성장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정경주 선생님. 독서를 위해서 꾸준하게 뇌를 자극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경주 선생님은 내교육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 17년 동안.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교육하고 지금 독서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시일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독서하고, 이 독서는 결국은 뇌예요. 뇌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더라고. 요것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게임 끝인 거예요. 그리고 김연아 쌤, 제가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왜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되는지, 그게 다양한 독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3가지 말고도요, 역사도 읽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종교도 알아야 돼요. 교회 안 다니지만, 불교 안 믿지만. 왜냐면은 불교 다닌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과 뭘 소통을 할 거예요? 그들은 그것만 얘기해요. 기독교 다닌 사람은요, 아는 게 그거밖에, 죄송해요. 아는 거가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만나면 계속 기독교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랑 소통을 내가 해줘야 돼요. 싫으면 간돌. 근데 그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내가 조금 그 기독교 지식이 좀 있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물꼬가 트이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케팅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팔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무언가 사야 되고 그 사람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기독교만 얘기해. 그럼 기독교 얘기 같이 하면서 팔아야죠.
그래서 다양한, 자, 보세요.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문학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그런데 나는 이 사람과 뭔가 뭘 뚫어야 돼. 뭔가 연결해서. 근데 내가 문학적인 어떤 조금의 지식이라도 있으면 알쓸신잡. 그러면 문학이 조금만 얘기해도 그 사람을 뚫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인숙 선생님. 이렇게 한 말씀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원장님 뭐 말씀 너무 정리하는 시간. 예, 30초. 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진짜 임계점을 높여라. 우리 쌤이 말씀이 완전 와닿고 뇌를 자극시켜라. 완전 와닿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은미 선생님. 굳어있는 저희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네. 다양한 독서 꼭 필요함 느낍니다. 또 네. 한익쌤 반가워요. 미국에 계신 한익쌤이 또 아시구나. 네. 그래요. 저기 최은미 선생님 지금 그 눈높이 퇴사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어떤 점을 찍고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더 찍고 나오세요. 억울해요. 자, 윤정희 선생님. 네. 어, 말랑말랑한 애를 좀 만들어 볼까? 좀 더 책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지금 어, 말랑말랑해지고 있어요. 네. 인계점 그냥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니까 예, 아, 인계점 이러면서 예,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책 좀 더 읽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애쌤 지금 이제 스쿼트 하고 계시네요. 미애쌤. 네, 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썼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뭐 독서가 저희 사랑탑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독서는 저희 경험치를 올리는 거니까 어찌 보면 경험치란 게 이게 게임에서도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뭐 괴물을 때려 부시거나 아니면 제가 레벨업을 하려면 뭔가 막 이렇게 경험치를 올려야만 자기가 레벨업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치를 올리는 게 우리한테 독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적이 나한테 다가와도 내가 그 경험치를 다 때려 부시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거기에서 직장인 어떤 마음으로 할 때 살릴 수 있나, 그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항상 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아요. 같은 일상을, 같은 감정으로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조금 다르게 전환시켜 주는 게, 책 읽는 활동 같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 근력을 키워주는 것 같고,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저도 저도 지금 출근할 때마다 이제 오늘 무슨 책을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출근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러게요. 사진 하나 네, 찍고 오늘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각자 나는 둘, 최고. 아, 나는 최고. 그럼 손이 안 되는데. 네. 하나, 둘, 셋. 사진 찍을 때 뭐 어떻게 표정 지어야 돼요? 그냥 예쁘게? 표정은 웃고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각자 알아서 하세요. 안 그냥 제스처를 해야 찍었어요. 최고가 되나? 좋아요. 최고. 잠깐만요. 예쁜 척 미애쌤 최고. 할게요. 네. 다시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쌤 저기 우리 글 어디다 올려요? 어떤 거요? 여기 카톡방에다가요. 그 파일 올리는 거예요? 파일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파일. 저 파일 같이 올리는 거예요. 한글 파일에다가 기록해서 저장해서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예, 취합해서 만들게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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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넣을게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대표님, 그 네네. 글감은 자유롭게 글감은 글, 기왕이면 이달에 조금이라도 얘기 나눴던 거, 영감이 있었던 거 관련지어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야 또 수업이 또 정리가 되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거,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월요일 날 거기에서 제가 글감을 준 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 가지고 뭔가 영감을 얻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써도 되고 그래요. 예, 선생님, 다음 기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네? 다음 기수는 언제예요? 다음 기수는 제가 다들 선생님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주 쉬고 2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2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2, 3, 4인데 4인데 월 금으로 하려고요. 마지막 째 주는. 아, 항상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요. 아. 대표님 9월 8일이요? 9월 8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어, 그게 그래서 월요일이죠? 언제까지? 둘째 주? 항상 9월, 월요일 고정이죠? 네, 그렇게 하려고요. 자, 9월 8, 그리고 정말로 책 쓰기는 이렇게 해야지 정말로 괜찮은 책이 나와요. 이렇게 네. 독서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좋은 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책 쓰는 과정 중에 글감도 만들어내고 우리를 좀 축적해 가고 나중에는 정말로 내가 무대에서 가지고 발표든 뭐든 뭐 작가님 만나면 얘기했을 때 주저리 얘기 정말로 임계점 어느 정도 꼭대기 좀 차가지고 얘기할 때 차오를 때 딱 얘기했을 때 야, 너 우리 여기 와. 강의하러 와. 야, 너무 좋다, 야. 이래라 이런 거지. 무슨 대충 그냥 끌적끌적 해가지고 책 나오는 거 무슨 의미 있어요. 이 사람 나는 강연할까 싶어요. 4년 전에 제가 책 받았거든요. 독서 모임 뭐 운영하는 언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또 물어보고 싶네. 이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책이 나오기 4년 전에 그때도 저는 책 쓴다고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안 나왔는데 선생님 책 쓰시는데 저 아는 언니는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하고 저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여기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이 언니는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물어보려고요. 물어보려고요. 저는 늦게 나왔지만 지금 어때요? 뭐 거의 8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강연을 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죠. 나오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내가 인정합니다. 차오를 때,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때 그때 쓰고 그걸 가지고 강연 다닐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전자책이든 뭐든 소소하게 이렇게 써보고 있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글들을 모아가지고 출판사에다 딱 보내면 돼요. 어느 정도 차 올랐을 때. 퇴사해도 바오바오님 따라하면 네. 뭐 연금 저축할 필요 없고 평생 직업이 생길 것 같아요, 왠지. 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40년, 50년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근데 많잖아요. 그때까지 결국은 저는 지식 노동자라고 생각해요. 다들. 아, 다 AI가 해주고 모든 거를 노동을 다 로봇이 해주고 이러는데 인간이 할 일은요, 머리 쓰는 것밖에 없어요. 지식 근로자. 내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럼 나눠줬어요? 어떤 식으로든 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독서가 기반이 된 책이야. 김연아 쌤은 이제 간호 쪽이니까 그 관련된 책을 선생님은 또 쓰셔야 돼요. 그 관련된 책으로도. 간호 뭐,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간호사들이 이걸 딱 봤으면 좋겠어요. 야, 너네들도 책 읽어야 되거든, 독서. 책 읽는 간호사 해가지고 뭐, 그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간호 얘기 아니어도 돼요. 건강 관련된 것도 해도 되고, 많아요, 할 게. 네. 예. 그렇게 저는 독서하는 사람은 특히나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확장시켜 강한 보겠습니다. 된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지. 내 얘기들, 콘텐츠 있는 것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알겠습니다. 빛나닛을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자마자 시골 내려가서, 그 다음날, 퍼플선, 신안, 퍼플, 보라색 있는, 이제 거기 가서 우리 당숙이랑, 좀 비전 회의하고, 그리고 바로 올라올지 아니면은, 1박을 더 엄마랑 집에서 더 보내고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신안 31일 날 오셔요? 네, 내일이요, 내일. 아, 내일이에요? 예, 내일 네네. 오전에 10시에 미팅하기로 했거든요. 내일이 30, 네, 거기서 잘 갔다 올게요. 엄청난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네.